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를 공부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단어 뭉치인 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왜 영어를 거의 처음 접하는 우리가 구를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이 단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말을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덩어리로 받아들이고 말하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단어를 덩어리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바로 구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예문만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고 쉬운 것만 공부하다 보면 몇 년을 공부해도 마냥 제자리에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헷갈리는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 동사에 ing가 붙는 경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기초를 공부할 때 필요한 만큼만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진도를 나가면서 별도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이것들을 구별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어도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것처럼 단어 덩어리인 구도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 되도록 해석해야 되겠죠. 사실 말이 되도록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명사군지, 형용사군지, 부사군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 시간의 예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o go to Europe. 너는 유럽에 가는 것을 원한다 라는 뜻인데요. 너는 유럽에 가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to go to Europe은 유럽에 가는 것, 유럽에 가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명사구인데요. 중요한 것은 명사구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to go to Europe을 밑에 있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럽에 갈 원한다? 유럽에 가기 위해서 원한다? 유럽에 가기에 원한다? 유럽에 가서 원한다? 말이 안 되죠. 유럽에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I have a present to give her. 나는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줄. 즉, 나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녀에게 줄 선물이라고 to give her이 a presen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였었죠. 그래서 to give her를 형용사 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무엇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다음 문장 3개는 모두 부사구인데요. I go to the store to buy a backpack. 나는 상점에 갑니다. 그 다음에 to buy a backpack을 다른 말, 즉 백팩을 사는 것, 백팩을 백팩을 사기에, 백팩을 사서 모두 집어넣으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팩을 사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to buy a backpack은 명사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사구인 것입니다. The books are difficult to read. The books are difficult는 그 책들은 어렵다 라는 뜻인데요. to read를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써있는 5개를 모두 집어넣으면 무엇 하기에 라는 말만이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읽기에 어렵다 라고 to read가 형용사 difficult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구인 것입니다. I am glad to see you. I am glad. 나는 기쁘다. to see you. 당신을 만나서. to see you를 당신을 만나는 것,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기에, 당신을 만나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요?
당신을 만나서가 제일 적절하죠. 그렇다면 어떠해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알맞는 해석인 것입니다. 결국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어떤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기 있는 5가지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번 어떻게 그렇게 따지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바로 말이 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니까요. 나중에 to 동사 원형에 대한 패턴 연습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감각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꼴은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는 것, 무엇 하기 이렇게 명사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2개는 문장 속에서 구별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그 앞에 명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예문을 볼게요. Walking 3 miles is good for you. Walking 3 miles는 동사 앞에서 주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는 것, 무엇 하기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3마일을 걷는 것은 당신에게 좋다 라는 뜻입니다. My hobby is playing tennis. 이 문장에서 playing tennis는 테니스를 치는 것 이라는 뜻이라서 내 취미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오면 무엇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의 취미는 테니스를 치고 있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어 문장의 뜻을 파악할 때는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형용사 구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형용사 구 역할을 하려면 그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The man speaking English is my cousin. 동사 is 앞부분이 주어인데요. Speaking English는 the man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는 그 남자는 내 사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I know the boy eating pizza. eating pizza가 피자를 먹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the bo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나는 피자를 먹고 있는 소년을 압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뒷부분이 길다면 나는 소년을 압니다. 피자를 먹고 있는 이렇게 끊어서 뜻을 파악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인데요. 한 예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house on the hill is beautiful. on the hill이 명사 the house를 꾸며줘서 언덕 위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것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언덕 위에 있는 집은 아름답다. I like the house on the hill. 이것도 마찬가지로 on the hill이 the hous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좋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The house stands on the hill. stands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라는 뜻으로 그 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즉 언덕 위에 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on the hill은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입니다. 위의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on the hill이 문장 제일 끝에 있기는 하지만 위의 문장은 의미상으로 볼 때 언덕 위에 있는 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나는 언덕 위에서 집을 좋아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문장 속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말이 되도록 적절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전치사에 따라서 무엇 하고 있는 어디에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데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되게 쉽게 해석을 하려면 문장 속에 있는 단어의 뜻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단어를 모르면 문법도 회화도
독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기초부터 차례대로 공부할 건데요. 구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